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윤대직 교수님 모시고 그 안재홍의 정신적 각성과 실천을 중심으로 짧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 안재홍에게 있어서 정신과 실천의 어떤 정합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가 그 안재홍을 정치 지성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정치 지성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그럼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변명으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어른들이. 전 그 얘기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데요.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났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건 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한테 쫓겨다녀도 하여간 먹고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고 당연히 해야 할 필수적인 일들이고요.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둘 다 바쁘면 도대체 사람은 뭐가 다를까?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게 있겠죠. 그 사람답게 사는 게 바로 민세와 같은 그러한 사실 민세 같은 그런 고민, 그런 그 행동, 태도 이런 거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사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답게 살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런 각성을 했을 때, 정신이 각성을 했을 때, 그러면 각성한 정신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근데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치 지성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고요. 정치 지성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생각 정신의 각성이 곧 실천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갔던 그러한 그 행위자들을 우리가 좀 뭔가 달리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흔히 얘기하는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 결국 아렌트 얘기대로 하자면 본받을 만하니까 불멸의 삶을 사는 거죠. 네. 우리는 대부분 다 가족들이 기억해 주지 나머지 사람들은 기억 안 하지만 훌륭한 인물들은 나머지 사람들도 100년 뒤, 200년 뒤에 기억을 해줍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불멸의 삶이고, 그런 삶이 바로 정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서 민세를 좀 조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그 지행합일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떠오르네요. 항상 예. 그런 그 명제들이 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그걸 입증해 주는 것을 사례를 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드문 사례이기도 하죠. 그 안재홍 선생이 그 따님이신 그 안서영 선생님 이렇게 증언을 들어보면 그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감옥을 많이 갔다 오는 바람에 그 어린 나이 때 자기를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그 자기가 컸을 때 자기를 그렇게 안아주는 바람에 그 수염이 따가워서 되게 힘들었다 이런 그 증언을 남기신 적이 있는데, 이 민세 선생도 소위 비타민족주의자로서 활동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갈등과 고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타협을 거부한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그런 것들의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네. 항상 제가 이런 인물들에 대해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뭐 물론 제가 앞서도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했었으니까,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우리보다 특출나거나 의지가 대단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도 사실은 한 집안의 그 자식으로, 어느 부모의 자식으로, 그 다음에 누군가의 친구로,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또 본받을 만한 하나의 선배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거예요. 지극히 그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죠.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급급할 때 그들은 조금 더 생각을 더 해서 그대로 그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했었다는 점이 보다 우리보다는 기억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정도의 용기를 가진 분들이었다는 거지. 이분들이 뭐 대단하게 뭐 우리랑 전혀 다른 그런 별개의 그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그 양반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 뭐 감옥에 독립운동하다 보면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경찰서 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도 일제 경찰 감옥에 갔던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컸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임을 한 거거든요. 내가 안 하면 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조국의 해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들도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정말로 이런 후대에 이런 평가를 받을 걸 기대하고 그분들이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때 그 순간에 이분들은 다른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자신이 깨달은 바대로 행동해야겠다.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다는 점이죠. 그 부분을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행동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과제가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만라도 보여줬다라는 점이죠. 우리 대부분은 다 회피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불멸의 삶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창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바쁜 일상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은 잠깐 생각할 틈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만 가질 수 있어도 충분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도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모렴치하게 살지 않는 그게 공정하고 그게 겸손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걸 보여준 살아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요. 끝으로 우리 교수님이 그 연구자로서 생각하시는 안재홍은 교수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재홍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신화화 또는 뭐 성화 이런 것들은 전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거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여기 평택 시민들께서는 이런 지성적인 인물이 이 지역에서 배출되어진 분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 정도로 저는 민세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민세처럼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저도 그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돈 많이 버는 그런 그 직업들 얘기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고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좀 지위가 높아봤으면 저도 그런 그 욕심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산다고 한다는 것이 뭘까? 내 자신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민세가 보여준 그런 삶의 궤적들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올바르고 마땅한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항상 그런 좀 욕심이 날 때, 탐욕을 부릴 때는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좀 자문하고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민세를 공부하면서 그 정직하고 공정한 삶의 중요성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민세의 이런 그 소중한 실천들을 기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 그 윤대식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